지금 시간이 2019년 3월 3일 오늘 일요일이고요. 오후 10시 일요 세미나 시간입니다. 올해도 벌써 두 달이 다 지나갔어요. 생각보다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가상화폐는 좀 무심한 것 같아요. 시간의 흐름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무심하게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코스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게 조금 난해한 흐름이었거든요. 코스피가. 아직도 야,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 지난달 고가가 저항이거든요. 그럼 지난달 고가가 얼마냐면 2222예요. 2222.88. 2222.88. 자, 그러면 2221.88을 똑같이 그려보면 응? 이렇게 되고 이걸 일봉에 그리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6월달이 시작한 게 2월 1일 금요일 이봉이거든요. 이봉이고 저항도 못 가고 내려갔다가 이게 제 기억이 만기일이에요. 만기일날 처음 저항 위로 올라왔어. 예, 만기일날 처음 저항 위로 올라오고 나서 3일을 밑에서 놀고 이제 20일부터 21일, 22일, 그 다음에 25일, 26일, 27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일 동안 계속 저항 위에서 머물렀어요. 딱 하루를 남겨놓고. 그리고 마지막 날 뺐어요. 마지막 날. 그래서 어, 일봉도 음봉, 주봉도 음봉, 월봉도 음봉으로 끝났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처구니가 없다는 거예요. 월봉 저항에서 6일 동안 계속 버티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저항이 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예. 네, 마지막 날 이직거리를 하는 걸 보니까 참 어지간히도 예, 지저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 2월 20일 이후에 주식을 산 사람들, 특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산 사람들은 당했겠죠. 아무래도 예, 저렇게 지수를 버티게 만든 가장 주력 기업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였기 때문에 아마 그 말일날
어느 정도 타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월봉이 진짜 골 때려요. 월봉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야, 이게 도대체 뭘 하는 걸까라는, 저게 음봉으로 끝났잖아요. 그죠? 이게 월봉이 음봉으로 끝났는데 실제로 이게 저항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가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보세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3월의 모습이에요. 3월의 모습. 어제, 아니, 금요일 밤에, 목요일 밤이죠? 목요일 밤에서 금요일 새벽까지 야간 선물 시장이 움직였는데 그냥 소폭 하락해서 끝났어요. 소폭 하락해서 끝났고, 기관은 500억 매도, 외국인이 369억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금요일 밤에서 토요일 새벽까지 야간 미국 증시만 움직였잖아요. 우리나라 야선은 안 움직이고, 거기서는 소폭 상승으로 끝났죠.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거의 등가로 시작한다고 보고, 주봉을 보면 아래가 열렸어요. 그렇죠? 주봉은 아래가 열렸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는 매수를 하고 싶어도 매수 가격이 안 나올 것 같고요. 반면에 주봉에 저항도 없어요. 예, 강한 저항이 안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주봉은 아래로도 열려 있고 위로도 열려 있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월봉도 위가 열려 있고 아래도 열려 있어요. 지금 월봉에 만들어진 저항은 한 이 정도? 이 정도는 가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정고점 부근에 저항이 만들어져 있고요. 반면에 지지는 2144 수준이거든요. 그 얘기는 2월 달에 저점이 붕괴되어야 지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이걸 봅시다. 자, 고가랑 저가만 볼게요. 그러면 저가는 올라가고 고가는 내려가요. 자, 잘 보세요. 자, 고가는 내려가고 저가는 올라가요. 그런데 지지는 저가 밑에 있어. 그래, 그 얘기는 지지를 받는다라는 거는 지난달 저가를 붕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붕괴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놔야 돼요. 지금 상태에서는. 반대로 그냥 치고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냥 치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다 끝났어. 그러니까 하락은 다 끝난 거예요. 이 봉으로 봤을 때는 지난달에 봉이 음봉이라는 걸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괜찮아. 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지금이 마지막 달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지난달이 하락의 마지막 달이에요. 하락의 마지막 달이고 이번 달부터 저가만 들면 상승이에요. 그리고 고가를 넘으면 돼. 근데 반대로 고가를 못 넘고 저가를 깨면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죠. 이게 양봉으로 끝났으면 지지가 시가 수준까지 올라오고, 그죠? 그 다음에 전봉의 고가를 깰 수 있는 아주 쉬운 구조를 만들어 놨다면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이 큰 폭의 상승이 올 수 있는 구조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 이 구조에서 보면 그렇게 안 보여요. 그래서 조심스럽죠. 양다리를 다 걸쳤어요. 이거는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내리고 싶으면 내리는 그런 형태의 상황을 만들어 놨어요. 아랫꼬리가 굉장히 길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난달에 아랫꼬리를 의도적으로 안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걸려요. 그러니까 이 상태면 사실은 지난달에 아랫꼬리가 지금의 2144보다 더 밑으로 내려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2019년도 2월 11월 달, 2월 11월, 2월 11일 그 주간에는 아랫꼬리가 상당히 길게 달려야 되는 자리였는데 안 달았어요. 그때 안 달아서 지금의 월봉의 아랫꼬리가 충분치 않아요. 그래서 애매모호해졌어요. 어쨌든 매수를 한다 그러면 2144 아래에서 해야 되고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2144 아래에서 매수를 해야 돼요. 매수를 한다면 2144 아래에서 전략을 짜야 됩니다. 월봉은 강하게 누르는 힘이 없기 때문에 매도 전략을 짤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강하게 받치는 힘이 지난 봉의 저가보다 높게 있지 않기 때문에 매수 전략도 공격적으로 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3월의 형태는 공격적인 하방 전략이나 공격적인 상방 전략 모두 다 불가능해요. 예, 아무것도 전략적으로 짜기 어려운 그런 형태를 만들어 놨어요. 주봉도 다 열려 있습니다. 일봉도 다 열렸겠죠. 매수 전략을 가져간다 그러면 한 수요일 정도? 수요일 정도 됐을 때 한번 생각해 볼 만하고요. 그 전에는 바닥을 다지는 구조를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전에는 급등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일단은 화요일까지는 관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완전 허공이에요. 주봉, 월봉은 이제는 위도 아래도 전부 다 열려있는 허공 상태이기 때문에 뭐 오른다고 해도 어디까지 오르는지 알 수 없고 반대로 내린다고 해도 어디까지 내릴지 알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태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재수 좋으면 대세 상승이 올 수도 있고요. 재수 없으면 한 번 더 조정을 거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양날의 칼을 만들어 놓은 상태라 애매모호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뭐라고 표현하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방을 봤어요. 하방을 봤는데 물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버스를 샀는데 지수가 올라서 물릴 수도 있고, 레버리지를 샀는데 지수가 내려서 물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 자체는 들어가는 그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언어적으로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음, 다만 지난달에 만들어 놓은 고점이 있잖아요. 2241. 이걸 못 넘으면 제 생각엔 조금 타격이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2144에 있는 지지가 과연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스러운 생각도 일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난달의 고점을 반드시 넘어야 돼요. 반드시. 예. 그러니까 상방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음 달에 넘는 것보다 이번 달에 넘어야 돼요. 이번 달에. 이번 달에 지난달의 고점을 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꽤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승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이 아니라 상승장으로 가는 길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사실 인버스 2X를 들고 있지만 그다지 반갑지 않고요. 다만 레버리지를 사거나 주식을 살 만한 그런 좋은 구조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지수만 계속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 거죠. 제 입장에서는. 자,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다우예요. 자, 다우 지수를 보여드릴게요. 예. 보시면 위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다우 지수는 위로 가고 싶으면 그냥 달리면 돼요. 예. 다우 지수는 위로 가고 싶으면 그냥 달리면 돼요. 위를 다 열어버렸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위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태는 예. 지난달보다 훨씬 더 좋아요. 지난달에는 위에 막았거든요. 지금 막는 힘이 전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110.32포인트가 올라서 26,026.3인데 중요한 건 3월달이 됐고 3월달에는 저항이 없어요. 다우는. 다우에 저항이 없다는 건 똑같이 코스피에도 이제 저항이 없는 수준인 거고요. 동일하게 지지가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게 여기 보시면 지지가 24,700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하방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항이 있으니까 하방을 볼 수가 있는데 이번 달은 하방도 보기 힘들고 상방도 보기 힘들어요. 위아래가 다 열린 거예요. 고가를 넘는 것도 문제가 없고 지난달 저가를 깨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운이 좋으면 작은 수익이 아니라 큰 수익을 노릴 수도 있어요. 이번 달부터 0구간이 끝나고 이제 1구간의 시작이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될 거는 지금 1구간에 상승했던 건 다 토해냈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구간인데, 예, 1구간에 상승했던 거는 다 깡그리 다 무너뜨렸어요. 그 자리가 2018년도 12월 달 봉이죠. 예, 그리고 이렇게 딱 3개월의 0구간이 있었는데 그 0구간에서 지금 상승이 온 거예요. 다시 1구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1구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월 정도. 예, 바닥은 지났죠. 왜냐하면 저투가 들렸어요. 그래서 1구간에서 어떻게 상승하는지 보셨죠? 1구간에서 상승할 때는 저점을 무조건 지키고 양봉으로 올려요. 예, 이렇게 가끔 음봉 그리면 음봉의 저점 지켜버리고 그냥 양봉으로, 장대 양봉으로 달아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상승이면 계속 봉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지금 이게 상승장이라면 계속 양봉을 그리면서 갈 거라고요. 앞으로 5개월 동안. 이게 상승장이 맞다면 앞으로 5개월 동안 계속 양봉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우가 확실하게 상승장이다 그러면 끊임없이 가겠죠. 다우가 상승장이라면. 아니, 다우가 상승장이라면요. 근데 만약에 저점을 깨면요. 그럼 작살나는 거예요. 그죠? 저점을 깨면 이봉이 나오는 거예요. 이봉. 2018년 12월 봉이 나오는 거예요. 저점이 깨지면. 왜냐면 저점이 깨지면 결국에는 저투가 지금 몇이냐면 이게 저투가 70이에요. 그러니까 70에서 여길 찍은 거야. 근데 앞으로 70보다 내려가겠죠. 70보다 내려갈 테니까 지금 상태에서 저점을 깨면 21,712를 다시 본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저 십자는 의미심장해요. 예. 고점을 못 넘으면 답이 없어요. 무조건 전봉의 고점을 못 넘으면 이 차트는 작살나는 차트예요. 그래서 다우가 오를 때 보면 안 내리잖아요. 올려놓고 안 빼. 이렇게 상승 딱 한 다음에 옆으로 계속 가잖아요. 일봉은. 그게 무너지면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게 아니라 폭락이 오기 때문에 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위험인 거죠. 여기까지 끌어올렸는데 여기서 내리면 끌어올린 게 다 나가리가 된다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계속 돈을 때려박아 가지고 지금 계속 끌고 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다우를 봐도 똑같은 문제가 지금 걸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위는 열려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난달까지는 위가 닫혀져 있기 때문에 상승폭도 제한적이라고 쉽게 떠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의 입에서 에이 올라봐야 얼마 못 올라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기존에는 상승이 온다고 해도 저항이라는 게 발달되어 있는 게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에이 상승해도 얼마 못 올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만약 상승이 온다 그러면 거의 잘못하면 네버 엔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이든 하락이든 제법 올 것 같아요.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상승이 오든 하락이 오든 어쨌든 방향이 잡히면 제법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끝이 없어요. 상승으로 가도 어차피 끝없이 갈 거고 밑으로 가도 제가 보기엔 제법 가지 않을까요? 지금 두 달 동안에 그 12월 달
하락해 놓은 거를 다 복구를 했는데 이걸 다시 복구할 수도 있어요. 아래로. 물론 위로 가도 신고점을 내도 상관없어요. 지금 구조는 끝이 없으니까요. 자, 이제 다음으로 보여드리는 거는 주식이에요. 주식 중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요. 자, 삼성전자를 보세요. 고가를 넘고 음봉을 냈어요. 고가를 넘고 음봉을 냈는데 이거 다음 달로 가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그러면 겉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사야 돼요. 주식을 43,600원에서 사야 돼.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지지인 43,300원에 사야 돼. 그쵸? 얼핏 보면 저 지지의 위치만 보면 저 정도에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응? 저 가격에서. 그런데 지금 고가가 최저치잖아요. 그죠? 지금 상태에서 지난달에 고가를 못 넘으면 고가가 최저치니까 현재 고가의 최저치는 44,400원이에요. 얘보다 이번 달에 만들어진 고가가 더 낮아져야 되니까 이 봉은 지난달에 고가를 못 넘으면 종가가 43,400원 밑으로 처박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외국인이 의도적으로 주식을 팔아버리면 데미지가 클 수 있다고요. 매수 못해. 왜냐면 시간은 44,400원 아래로 가길 원해요. 근데 우리가 매수해야 될 가격은 43,600원 수준에 있는데 그 가격은 43,400원보다 높으니까. 만약에 3월달 종가로 지난달에 만들어진 47,550원을 넘을 거다 그러면 43,400원 아래가 매수가 되겠죠. 하지만 못 넘는다 그러면 종가가 43,400원보다 아래로 갈 거예요. 그리고 지지의 위치가 지난달 저가보다 낮아요. 지난달 저가보다 낮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투가 내려갈 거란 얘기죠. 저투가 내려가면 지금 한번 해볼까요? 이게 저가가 44,250원이거든요. 시뮬레이션해서 제가 이 저가랑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보면 저가의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요. 내려간다는 얘기는 작년 8월달이랑 똑같은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구조로 봤을 때는 얘가 바닥이거나 얘가 바닥이어야 되거든요. 두 개가. 근데 이미 2018년 8월달의 저가는 바닥이 될 수가 없어요. 2019년 1월이 바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하면 삼성전자가 2019년도 1월달에 저가를 깰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구조로 보면. 대신 안 깼을 경우에 바로 유효기간이 사라지죠. 유효기간이 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요 봉 3개만 보면 얘가 중간이고 얘가 바닥이잖아요. 지금 구조로 보세요. 얘는 높아, 얘가 낮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으로 봤을 때는 얘가 무너져야 되는 거니까 유효기간이 한 달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달에 해소 못하면 그 다음엔 유효기간이 없죠. 그래서 이게 애매한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폭락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는.
네, 매수를 하시겠다 그러면 43,600원 아래에서 노리시면 되고요. 네, 나는 매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면 43,600원 아래에서 노려보시면 되고, 만약에 저 고가를 넘지 않은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꽂는 거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자, 0783을 보고, 자, 볼게요. 코스피는 기관이 3천억을 샀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팔았어요. 외국인이 팔았다는 얘기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팔았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주력으로 던지는 게 그거니까. 그리고 선물로 보면 선물은 개인이 사고 외국인은 찌급 사고, 그 다음에 기관은 오히려 매도를 쳤어요. 그죠? 그 다음에 콜옵션 보면 개인이 콜을 89억 오버했어요. 개인이 89억을 오버하고 외국인이 75억을 매도 쳤죠. 네, 풋옵션 보면 거기다가 풋도 59억을 샀어. 그러니까 외국인은 콜 매도, 풋 매수니까 외국인이 하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는. 예. 그리고 기관은 풋 매도를 치고 콜은 안 건드렸어요. 그럼 풋 매도만 친 거예요. 선물에서 1300억을 매도 쳤으니까 풋 매도 쳐도 괜찮죠. 근데 외국인은 확실하게 옵션만 보면 하방 쪽에 무게를 많이 둔 상태로 보여요. 그리고 주식을 던지고 있고. 자, 주식 중에 종목별 투자자를 한번 보자고요. 그럼 삼성전자에 보면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889억을 던진 거예요. 여기에 우리 하이닉스가 있을 거잖아요. 하이닉스를 보면 외국인이 1000억을 던졌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합쳐서 거의 한 2000억 가까이 던진 거예요. 삼성전자 우도 던졌을 테니까 대충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IT 쪽을 보면 이제 외국인이랑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이 사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까지도 약간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목요일에 어떤 분이 그 반도체 너무 안 좋게 나왔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게 길어지게 된다면 데미지가 좀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단순하게 그 데미지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두 종목에만 국한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이 증시에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바라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누적으로 보면, 자, 주식은 계속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고요. 그 다음에 선물이 기관은 9,400억 매도고 외국인이 5천억 매도예요. 그리고 선물 매수를 들고 있는 게 개인이에요, 개인. 근데 3월 달에 지금 만기가 있잖아요. 선물 만기가 있어서 사실 주식은 의미가 없어요. 주식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선물 만기에 어쨌든 청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방으로 세팅되어 있는 게 개인이잖아요. 그래서 위로 가면 개인이 돈을 버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상승장이라고 해도 결국에 위로 가면 돈을 개인이 가장 많이 버는 상태가 되는 거죠. 반대로 기관이 제일 많이 손해보겠죠. 선물로는. 그래서 이 돈만 보면 지금 개인은 선물을 매수하고, 그죠? 그 다음에 콜을 들고 있고, 콜이 만기일이 11일이었죠.
맞나? 2월달 만기일 좀 찾아볼게요. 옵션 만기일 2월 14일. 예, 2월 14일이었거든요. 그러면 2월 14일 기준으로 따졌을 때 363억이니까 한 170억 정도 는 거죠. 그러니까 콜은 170억이 늘었어요. 반대로 풋은 14일 기준으로 했을 때 매도가 50억 정도, 60억, 429, 430이니까 66억 정도 늘은 거예요. 그러면 개인은 완전히 상방인 거죠. 선물 매수, 콜 매수, 풋 매도니까 지금 예, 개인은 완전히 상방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위로 가는 게 저 개인 물량 중에 기관이라 외인 물량이 얼마나 숨겨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수치 그대로만 보면 개인에게 유리한 장인 거는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만기일이 3월달 만기일이 며칠이죠? 14일입니다. 3월 14일. 그러면 오늘이 3월 3일이니까 한 11일 정도 남았고요. 달력으로 한번 볼게요. 캘린더 해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거래일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9거래일이 지나면 만기일이니까 아마도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선물 매수 포지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주봉 월봉은 다 열렸어요. 주봉 월봉은 다 열렸고 특히 이 하이닉스하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조금 위험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지난달 2월 달에 저가가 무너지면 생각보다는 조금 더 심각하게 바라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감안하시고 대응을 하시고요. 외국인이 계속 매도에 나선다는 거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파는 거니까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팔 때는 다른 종목에 진입하는 것들도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지수는 더. 그래서 기회가 온다면 다음 주. 만약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다음 주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다음 주에 기회가 안 오면 그 다음에 주봉상 기회를 잡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외국인이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관찰을 해야만 이게 위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피만 보면 가능해 보이거든요. 사실 코스피 지수만 보면 위로도 열려 있고 아래로도 열려 있는데 충분히 위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상태에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갭상승의 형태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조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이게 남북 북미 회담, 북미 회담의 결과만으로 치부하기에는 의도가 많이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다만 매수하실 거면 화요일까지는 관찰하시고 수요일 날 하실지 마실지 여부를 판단해 보시는 게 베스트일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리고 다우에서 만약에 조금 더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 그거는 매수해야 될 기회가 아니라 관망해야 될 기회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다우 지수가 상승하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게 매수 전략을 짜기엔 조금 더
유리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2월달 흐름이 너무 까다로웠기 때문에 이게 상승을 위한 교두보를 만들었다라고 설명하기에도 어렵고, 그렇다고 떨어질 거라고 장담할 수도 없는 아주 애매한 상태가 만들어져 있어요. 결론은 진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요. 최소한 2144 아래로 내려오면 그때부터 관찰을 하겠습니다. 그 전엔 오르든지 말든지, 예, 저는 관심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코스피 쪽 시황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